자, 공군부대에서 주신 내용인데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간의 근무 수당 부당 수급을 고발합니다. 갓 대대 생활을 시작한 조종사들부터 대위와 대부분들이 출근조차 하지 않고 수당을 챙기는 문화에 젖어 있다. 실태는 이렇습니다. 사무실 출근 없이 영내 대기 혹은 잠깐 들르기만 하고 시간에 신청, 심지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사람이 다음날 수당을 등록하고 신청 사유는 편대 업무 비행 연구로 도배하고 실제 업무는 안 하고 있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보는 것만 5년이고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이 일탈이 아니야. 대대 전체적으로 조종사들의 전체적으로 아마 타 비행대도 비슷할 것 같다.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약 한 명당 월 50만 원씩 국민 세금이 세고 있는 셈이다. 이 돈은 전부 허위 근무로 챙겨간 것이다. 국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동료들이 박탈감을 남깁니다. 이대로 두면 모범이 되어야 할 장교들이 부패를 당연시하는 세대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부당수급이 아니라 군 신뢰의 붕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마 조종사들끼리 그런 걸 거예요. 암암리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가 나가면은 비행기 기장으로 부기장으로 돈 얼마씩 벌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데 야 조종사로 왔는데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챙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서로 봐주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조종사들은 우리는 그 고급 자원인데, 그리고 조종사들이 평소에 뭐 갑자기 출근하거나 갑자기 대기한다고 초과금을 매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놔야 된다. 우린 이걸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항공수당도 인상이 안 되는데 이걸로라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행동을 부대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종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종수당을 현실화해주고 저렇게 초과근무 수당을 가라로 찍는 것이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데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부당수급으로 당연히 보이고 당연히 부당수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다기보다 잘못된 건 맞아요. 부정수급은 잘못된 게 맞는데 우리가 조종사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종사들의 이 수당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인상도 안 되고. 그래서 조종사들의 그런 불만들이 초과근무라도 꽉꽉 채워서 우리가 좀 보상을 받자, 우리 전역하면은 더 대우를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봐주고 서로 그래 이거라도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암묵적인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는 헬기 조종사는 누구도 날 바 아니죠. 바로 신고해버리죠. 역시 육군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우리 육군입니다. 자, 이거는 뭐 특전사에서 온 내용인데, 형님 말도 안 되는 대위니까 희생해야지 시전하는 나사 빠진 분들이 있어서 제보합니다. 도저히 부대에서 내려온 상식 밖의 지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속한 국제평화지원단의 당직 근무는 평일에는 위관, 주말에는 연간장교들, 지역대장급이 근무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UFS 연습 기간 동안 부단장님께서 전투참모단 소속 해상훈련 제외 및 전 연간급 장교들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해라. 평일부터 주말까지 모든 당직 근무를 위관 근무로만 편성해라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위관 장교들이 평일 당직을 서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주말 당직을 맡아오던 연간 장교들이 UFS 훈련이나 해상훈련과 무관한 아예 무관한 4명의 연간 장교들도 일괄적으로 근무를 제외시킨다고요? 해상훈련 가는 연간 장교도 사실상 평일에는 훈련 복귀하고 1일 전투 유무나 주말에 당직 서는 것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훈련 기간 주말에는 별다른 훈련이 없이 휴식이 주어지는 상황인데도 기존에 주말 당직을 맡았던 연간급 장교들은 전부 제외하고 위관 장교들로만 당직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연간 장교들은 약 40여 명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구성된 지역대장이니까 지휘관으로서 당직금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관 장교들도 지역대보다 더 관리하기 어려운 용사들 60여 명을 관리하는 지휘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에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연관급은 근무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위관급들은 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어렵네요. 참 이놈의 당직 근무 예민해요. 그죠? 물론 뭐 저게 다 잘못됐고 이런 게 어디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직 근무를 약간 좀 미루는 건데 이게 당직 근무가 문제입니다. 부대가 캠프화가 안 되어 있고 부대가 다 부대별로 근무를 쓰고 하니까 이렇게 당직 근무 소요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당직 근무를 다 통폐합을 하고 여단급에서 통합 당직 사령이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건물이 좀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미군의 배력처럼 만들어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좀 서로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관급들이 분명히 힘든 것도 알겠는데 아마 영관급 장교들도 저 4명이 당직에서 제외한 4명이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대신에 임무 수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평일 임무 수행을. 그러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직 근무 때문에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66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제보드립니다. 지난 20일 4시경 가평이 홍수로 인해서 전신주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신축 숙소에는 전력이 끊겼고요. 지하실에 있는 배수 펌프는 가동을 멈춰서 지하실이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복구된 20일 저희는 지하실에 물이 차서 2일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물론 우리 숙소도 아무도 신경 안 썼고 저희는 어디서든 나가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산 확보, 설계, 공사 최소 2달이 걸리니까 20여 년 동안 안 쓰던 숙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2인 1실로 들어가서 임시로 살아라. 그것도 최소 2달.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민간 아파트였다면, 만약에 기혼자 아파트였다면 그래도 나가 살라고 할까요? 혹은 병사들의 생활관이었다면 독신자라 무시받는 건가? 해도 너무한 처우에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장이 있는 허름한 숙소에서 2달간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평소 불편하고 억울해도 꾹 참고 군생활을 해왔는데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어도 꼭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정전이 되었고 배수 펌프가 멈췄고 지하수로 가득 차서 전기시설이 물을 먹었다면 설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서 설계사나 군의 비리가 없을지도 의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설계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급격한 자연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양수기로 물을 푸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답답한 것이 만약에 병사들 생활관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병사들 생활관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2주일이면 고치지 않을까? 야 니들 관리비 걷어서 뭐하냐? 아 씨발 진짜 관리비 걷잖아. 관리비 걷어서 뭐하는데? 만약에 병사들 생활관이었으면 사단장님 와가지고 긴급 조치, 바로 조치, 오늘 조치, 내일 조치 한 이틀 텐트에서 자고 바로 조치, 긴급 조치 됐겠죠? 도대체 왜 간부들 숙소는 바로 조치가 안 되는가? 만약에 병사들 생활관이었다면 만약에 취재가 시작됐다면 취재가 시작되자 저 부대는 한 달 이내로 고친다고 합니다. 2달이었는데 한 달 이내로 수리가 하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인 거죠. 관리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관리비 한 달에 4, 5만 원씩 걷어가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런 거 솔직히 말하면 한 달이면 고쳐요. 근데 저때 가평군이 전체가 저 붕괴돼가지고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좀 이해는 하겠지만 저거 한 달도 안 걸릴 텐데 내가 볼 때는 물 푸고 말리고 공사 2주면 돼요. 2주가 뭐야? 한 2박 3일이면 떡을 치지 저거는. 아무튼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이었으면 벌써 고쳤겠죠. 간부라서 죄송합니다. 간부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군 병력 45만 명대 급감한 곳에 여군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주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군 병력이 전 50만 깨졌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45만 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위원당 의원실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19년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었다. 어마하네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는 50만 명이었는데 2년 전 붕괴됐고요. 그보다 더 5만 명이 모자라게 됐고요. 6년 새에 30만 명에서 육군이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현역 판정 기준을 69%에서 86%까지 16.9%까지 상승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여군 확대를 하는 것이 간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군 징병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군 병사도 일단 모병으로 뽑아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여군을 증대시키는데 어떤 거? 부사관 장교만 모집하겠다. 부사관 장교는 모집이 가능한데 병사는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코미디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간부 선발률도 크게 하락했다.
2019년에는 90%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50% 수준까지 늘었다. 거의 절반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부대 운영 정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가 아니라 이미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부대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통폐합하고 있죠.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능력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연하죠. 국방부는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보충형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보충형 상근 예비역을 여군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군 모병으로, 여자 모병으로 상근 예비역이랑 보충역을 하면 되잖아. 자,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장교 부사관 장기 복무 등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개소리하지 마시고 부대 통폐합을 빨리 해야 되고 캠프화 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폐합만 하지 말고 통합, 그레이트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특전사령부도 없애버려야 돼. 특전사령부야, 특전이야, 없애버려야 돼. 여단들 다 대령 편제로 바꾸고, 특전사 여단 지금 3개로 합치면 돼요. 거기 국제평화단이랑 1여단이랑 5여단 합치고, 그 다음에 7, 11, 13 합치고, 3이랑 특전사령부, 그래서 특전사령부 여단으로 만들면 되고, 3개 여단으로 줄여야 돼요. 특전 여단도. 뭔 여단장이 몇 명이나 있어 도대체. 사람도 없는데. 특전사 여단도 지금 사람이 60%밖에 안 돼요. 작전팀이 임무 수행이 안 돼. 거기도 사람 빌려서 해. 작전할 때. 아무튼 답답할 노릇입니다. 선택적 모병제. 이것도 모병제 가려고 하시는데, 이미 모병이 안 되는데, 이미 모병으로 간부들이 모집이 안 되는데 선택적 모병제 하면 사람들 참 오겠습니다.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뉴스인데 답답한 뉴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보고한 김도현 일병 사망 사고 관련 기록입니다. 산림청 헬기가 철수한 것에 대해 119가 요청한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다쳤는데 119를 빨리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헬기를 부른다고 5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새끼들이, 간부들이, 이 대대장하고 여단장하고 이 사단장하고 지휘라인 다 죽여놔야 돼. 이 새끼들이.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씨발, 아무리 우리 군대가 문제가, 아니 무조건 응급체계를 활용하라 그래. 병신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119도 우리 같은 한 팀인데 119도 구조되잖아. 그 급한 걸부터 불러야지. 실제로 119를 불렀다고 119를 불렀다고 진술 쓴 사람도 있어요. 부대에 당직 근무를 쓰다가 당직 근무 요원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를 불렀어. 근데 왜 119를 불렀냐고 지랄하는 지휘관이 있었다니까? 그 심할 수 썼어. 119 불렀다고. 아니 미친놈들이라고. 아니 물론 군 응급체계가 필요할 땐 필요한 게 부르면 되지만, 아니 급하면 119를 부를 수도 있어야지. 왜 119 부르는 애한테 지랄을 하냐고. 이게 진짜 우리 군대 문제예요. 만약에 대대에서 119를 불렀다? 그 여단장님 왜 119를 불렀냐? 응급체계로 해가지고 응급의료체계로 불러라. 그거 있는데 왜 119를 부르냐?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깟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까? 이건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거 멍청한 지휘관들이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이거 아버님 진짜 억울할 만해. 우리 아들이 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 5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병이 나지. 병이 더 심해지지. 5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심지어 119가 와서 자기들이 구하겠다 했는데 군인들이 왜 돌아가라, 우리가 구하겠다 해놓고 구하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5시간을 방치하냐고. 이때 뭐 사사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지휘관한테 보고하고. 진짜 문제야 우리 부대. 그 지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치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내용만 조사 받으면 되지. 119를 부르든 뭐든 가장 급하고 사람 살리는 게 먼저인 거지. 규정 바꿔야 돼요. 이거 규정 잘못됐어. 바꿔야 돼. 급하면 119를 부를 수 있다고 해야 돼. 차라리 119에 우리가 응급 구조 활동을 거기 같이 공유하면서 119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119의 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119에 군 응급 의료 체계를 연락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가 순간 엎을키는 것보다 급하면 119 전화하잖아요. 엎을키고 하는 게 아니라 급하면 119 핸드폰 잠겨있으면 119에 전화가 바로 가능하다고. 비밀번호 안 풀어도. 그럼 차라리 119에 전화해서 군인이라고 하면은 119에서 군 의료센터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군 의료 시스템도 119 안에 같이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군인들 사고 나면은 군 응급 의료체계에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아니 119가 출동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의하면 되잖아.
거기 센터장이 내려주면 되잖아.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방법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이 만약에 구조가 필요할 때도 우리가 능력이 가능하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구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응급의료 측에도 같이 119랑 공유하면 나쁘지 않겠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멍청한 지휘관 새끼들, 멍청한 군의 조치 때문에 멀쩡한 우리 진짜 장병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그 중사가 뭐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어린애한테 야 나는 진짜 군 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밑에 있는 애들한테 더 부담을 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항상 더 많이 했고 내가 항상 다 해야 됐고 내가 했어야 됐고 항상 내가 올라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 다 내 손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냐? 그럼 지가 들고 내려오든가 해야지. 에휴. 또 소대장은 전화하는 김일병한테 가지가지 한다고 추궁하고 조롱하고 미친 새끼들이에요. 애가 다쳤는데 아유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나. 이 씨발놈 새끼들 같으냐고.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병력이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아니야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니? 좀만 기다려 괜찮아. 야 김하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애 물은 있어? 좀만 기다려. 자 119 불러. 안돼 거기 못 가. 119 불러 했어야 되는데 5시간 동안 방치했으면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개새끼들 같으냐고. 심지어 책임자들은 장례식장도 안 오고 그 이때 당시 여단장인가 사단장 새끼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망가고 취재하니까 도망가고 장례식장도 안 오고 자기가 뭐 지금 갈 때가 아니라 훈련 때문에 뭐 계엄 때문에 못 간다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 계엄이랑 연관도 없었는데 정말 비겁한 새끼들. 이 영상 만들었어. 내가 그때 당시 욕 엄청 했어. 사단장 욕. 벌레 같은 새끼라고. 아무튼 씨발 아휴 답답하네 진짜. 이러면서 군대가 욕 안 먹길 바라고 말이야. 실제 사단장이 장례식장에 안 왔어. 안 오고 사과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 계엄 때문에 지금 못 간다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계엄이랑 관련도 없는데 진짜 연병하고 있었습니다. 미친놈이라니까. 나도 욕 엄청 했잖아 그때.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재밌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지금 지도군단을 향해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마이크 줄이는데 그거 들고 뛰면 어떡하냐. 야 나 풀려면 안 되었다. 5군단으로 출동. 아니, 당연히 제재하는 거 알면서 야 5군단은 출동하게 냅두지. 그냥 총으로 쏴버리게. 정지 움직이면 쏜다 했는데 그냥 와? 바로 그냥 씨발 대가리에 헤드샷 날려버려야지. 이거 시위 신고한 거야? 이 새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아씨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이런 새끼들 세월호 뺏지다니까 세월호가 왜곡되는 거야. 이 벌레 같은 새끼들아. 니들 같은 것들 세월호 뺏질다니까. 내가 댓글 달았는데 여기다가 유병소에 들어오시면 총 맞습니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저 새끼들 그냥 들어오면 내가 지휘관이었잖아. 야 공포탄 장전해. 자 나 현장으로 갈 거야. 자 들어오면 쏜다. 정지. 지금부터 유병소 다가오면 격발하겠다. 다가와. 팡팡팡 공포탄 쏘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 발만 더 부대에 들어오면 실탄을 발사하겠다. 이거 절대 여러분들 문제 안 돼요. 지휘관으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는 내가 지휘관이잖아. 난 쏘라 그럴 거야. 공포탄. 일단 공포탄부터 쏘고 다가오면 총 쏜다고 착검하고 3회 불응시 바로. 그러다 오대기 출동시켜서 저 새끼들 포박할 거야. 만약에 들어오면 오대기 출동시켜서 포박할 거라고 다. 난 진짜 한다니까. 나 실제로 당직사령 쓸 때 우리 부대에 그 군사경찰 헌병대에서 그 순찰 나왔는데 나 오대기로 잡았어요. 나 오대기로 잡았다니까. 그래서 수사관이 점검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잡아오라고 했어요. 네가 간첩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오대기가 잡아왔어. 그래서 당직사령님 저 군단장님 지시받고 지금 탄약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저는 그거 지시 못 받았고 당신이 누군지 내 알 바 아니다. 아 내가 당직사령일 때 오대기는 잡아오라. 오대기 무전으로 야 당장 잡아와. 그때 오대기가 당직사령님 지금 이분이 뭐 왜 자기 잡아가냐고 뭐라 하는데 말입니다. 야 됐고 당직사령이 잡아와. 나는 대대장님의 명령을 받아 대대장님을 대신해서 임무 수행 중이다. 어디 우리 부대를 허락 없이 야밤에 탄약고를 둘러보나? 예 알겠습니다. 잡아와. 잡아와가지고 아 네 수고하십니다. 당직사령님 예 저 지금 순찰 중인데 이거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부대를 돌아다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인원이 거수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는 내가 왜 내비려 둬야 되냐. 지금부터 같이 수행하겠다. 그 내가 당직사령님 따라갔다니까. 바로 탄약고에 전화하고 야 근무 똑바로 살아 해가지고 같이 내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더라고. 할 말 없지. 무슨 할 말이 있어. 무슨 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당직사령한테 보고 안 했으면 난 잡을 수 있지. 대대장님한테 보고 드렸죠. 대대장님 야밤에 군사경찰에서 헌병대에서 담당관이 뭐 탄약고 점검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오대기 출동 잡았습니다. 대대장님이 잘했어. 대대장님이 잘했어. 잡아서 어떻게 했어? 야, 잡아서 무슨 점검하는지 왜 허락도 없이 우리 탄약고에 가는지 제가 거수자로 확인해서 잡았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특별점검이든 알 바 아니고 부대의 주인인 당시 사령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어디 우리 부대를 함부로 돌아다니나. 바로 오대기 출동실 잡았지. 나 한두 번 아니에요. 오대기로 2번 잡았어요. 그 점검 나온 사람들. 기무도 한번 잡았어 내가. 기무 부대도 한번 잡았어요. 점검 나왔는데. 내 허락 없이 돌아다닌다고. 전혀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 전혀 문제 안 돼요. 지휘 통제실에서 확인이 안 된 인원이 신원불상의 인원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잡는 게 맞아요. 확인해야지 지휘 통제실에서. 네가 누군데? 해야지. 저는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친구들이 저를 만났다면 저는 현장에 가서 유병소에 가서 쐈을 겁니다. 나는 유병소에 가서 야 공포탄 준비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한 발짝 더 못 쏜다. 3회 부릉시. 자, 첫 번째 1회. 그래서 저 핸드폰으로 녹음할 거예요. 영상 틀어놓고. 나 녹화해. CCTV 틀어. 잘 보고 있어. 나중에 뭐 문제 생겼다. 아니 나는 대응했다.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 군인들이 엄청 칭찬할 걸. 야 잘했다 잘했어. 그럴 걸 오히려 누가 뭐라 해. 아니 오히려 사단장님이 좋아할 걸. 야 잘했어 그럴 걸. 야 나 잘했어. 걱정하지 마. 좀 징계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내가 우리 유병소를 지키는 걸 다 한 건데. 만약에 대진년이 아니라 만약 간첩이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저 11군번인데 옛날에 이 함대가 자전거 동아리에 뚫린 적 있어요. 그 위병소 지키는 병력들이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면 자전거를 몸으로 막아야지 못 들어가게. 그냥 지나가게 하면 어떡해. 자전거 동호회가 그 옛날에 그 평택 이함대 들어왔어요. 자전거 동호회가 자전거 타고. 그 못 잡았잖아. 이함대에서 한참 지나가가지고 헌병대가 잡았어요 차로. 그 몸으로 막아야지. 대진년이 간첩은 아닌데 간첩과 비슷한 주장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종북 세력과 같은 이런 걸 합니다. 뭐 미군 철수. 내가 여기 댓글 남겨놨는데 여기다가 여기였나? 저랑 토론해 줄 수 있나요? 댓글 남겨놨네. 참 이 친구도 보면 얘도 어떠지? 그래 뭐 윤석열 그래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니들 막 봐봐 여기 이 채널 보면은 어디였어? 김정은 위원장 봐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 사진. 다양한 주민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속 장소도 참 다양한데요. 김정은 저렇게 찍는다고 막 김정은 칭찬하는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민들의 사진 속 이야기 만나볼까요? 이게 대진년이야. 비행사들은 새해 첫 비행 전투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씨발 종북 세력이지.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김정은 빨아제 끼는 게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미친놈들이니까. 미친놈들이야.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또 간만에 이게 욕 좀 하니까 좀 속이 좀 후련하네.